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름다운 보니따님이 매달 10일날 새벽에 보내주신 경력금 10만원 잘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항상 아름다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몰락, 돌이킬 수 없는 문재인의 몰락의 길이 시작됐는데요. 기사회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과 더불미친당의 기사회생이 있으면 그것은 국힘, 즉 야당이 잘못해서 기사회생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자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기사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번 주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과연 30%를 깨고 20대 중반까지 가느냐 마느냐의 결과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자체가 무식하고 무지하며 그 다음에 무능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문재인이 잘했거나 또는 촛불혁명이라는 그 미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정권을 헌납한 과정인데 그 4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이 없었고 과거의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거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짧게 말하면은 김영삼이 물러난 1998년 이후 20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극성을 압정과 난정과 폭정을 우리는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었다는 것이죠. 이 정치공학적으로만 문재인을 봐서는 힘듭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우리는 문재인이가 난정과 폭정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갖고 4.7 보선전까지 우리는 견뎠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문재인이 한 일이 없고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반드시 쫓겨날 것이다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는 문재인은 안 쫓겨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죽습니다. 문재인 자체가 제가 계속 쩝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문재인 자체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며 대중의 리더가 되지 못할 쫌팽이였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문재인을 갖다가 이장급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쫌팽이 기질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4.7 보선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은 쫌팽이 기질을 못 벗어나고 쩝쩝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게 쫌팽이라 그럽니다. 그죠? 상황 판단도 못하고 그냥 양념에 칠해가면서 4년을 지낸 것이 이제는 쫌팽이가 곰팡이로 넘어가는데 그 곰팡이마저 우리가 못 물리치면은 우리는 진짜 집단 자결해야 됩니다. 뭐 내가 자결할 필요 있어요? 고고TV 시청자분들이 자결 필요하여 있어요? 국힘 쪽으로 말하는 거죠. TK 쪽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4.7 보선과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곳은 모든 민심이 응집된 곳이 서울이죠. 학력, 경제, 문화, 외교, 정치, 안보, 지역 모든 것을 용토를 치는 게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1,000만 명을 가진 수도 서울에서 대패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의 분노를 끌어오르고 그만 물러가라는 소리죠. 그죠? 얼치기 평론가들이 나와서 문재인이 정책만 잘 혁신하고 과거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국민을 위한 민생을 갖다가 제대로 시행한다면은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은 그 자체가 쫌팽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4년 동안 우리가 잘못해서 문재인을 지탱시켜준 것뿐이 없습니다. 4.7 보선 정도 대패가 나오고
대한민국 1, 2도시에서 대표를 했으면은 당장 전면 개각을 하고 총리를 경질하고 그죠? 이렇게 되죠. 우리 과거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죠? 박근혜는 그렇게 안 했고 박근혜 전까지 이명박까지는 이렇게 대표를 하고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자각하면은 총리 자르고 부총리 자르고 전면 개각을 하죠. 거의 전면 개각 수준으로. 근데 문재인은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상황 인식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문재인 저놈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놈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문재인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 생각했던 놈이죠.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지금 뭐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문재인 임기가 누가 제대로 된 선비 정신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성이 문재인 밑에 들어가겠습니까? 인물난을 층층이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또 지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책과 자기 개인 육신을 보호할 그런 인사들을 갖다가 또 개각에 포함시키고 청와대에 포진시킬 것입니다. 좋죠.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인사 문제부터 문재인은 털려버렸다.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김상조 같은 놈, 또 그 중국 대사하는 놈, 그놈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야? 멸치같이 생긴 놈. 그놈. 또 변창흠 같은 놈. 이런 놈을 가용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쇠양제 꼴이고 멸치대가리 같은 놈들이죠. 전부 다. 장하성이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놈. 그런 놈들을 갖다가 주위에 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재인의 이 4년을 보면은 총론에서 방향타를 잘못 잡았죠.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비평할 가치조차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죠? 정치는 국민 대 국민의 싸움으로 붙여버렸고, 그렇죠? 99% 1%, 그죠? 99% 대 1%, 1%나 5%를 착취해서 나머지 99%와 95%한테 돈을 줬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95%도 피해를 보고 있더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52시간제를 시행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을 갖다가 직장을 잃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했으며 먹거리까지 제대로 못 사 먹게 했다. 이 4.7 보선을 단순히 LH 사건에서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는 그렇게 했고, 그 경제하고 같이.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으로는 전 국민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양심과 상식을, 합리를 밟고 나를 지지하라. 내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 우파, 박근혜, 이명박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양심을 팔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국민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 전부 다 좌파 교육감이 있지만은 교육이라는 것이 수월성 교육인데 그리고 어떤 피교육자가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우위를 발휘하느냐 경쟁의 원리를 해야 되는데 경쟁 원리를 없애버리고 정교제를 진입하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강남으로 가버렸다. 노동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외교 같은 경우 국방 우리나라 공무원을 분신, 화형, 헌납을 하고 북한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은 간첩이었다 하고 뒤집어 씌우고 북한에 아무리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갖다가 첨단으로 개발을 해도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북한한테 말이야 삶은 소대가리다.
그죠? 세상에 미친놈이다 이런 소리나 듣고 있고, 외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한미동맹을 거의 파괴 수준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그 길을 하려면은 일본하고 협치를 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일본의 약점을 닫고 우리가 일본을 이길 때까지 참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일, 죽창, 그죠? 토착 외교를 들썩이다가 이제는 미국, 일본, 호주까지 한국을 압박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서구 민주주의 사회 체제를 갖춘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경도돼 있고 북한에 경도됐던 놈이다. 남북평화쇼는 거짓이었고 사기쇼였던 게 드러났다. 그리고 요번에 국민의 민심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인 건 뭐 LH 사태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사건을 전 정권까지 부패 척결 적폐청산이라는 모토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필요하다.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다. 재산세의 폭등과 종부세의 폭등과 종부세 하나, 공시가 하나 올리면 말이죠. 40 몇 개인가? 80 몇 개인가의 그 세금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죠. 그죠? 의료보험료. 그런 거. 그래서 앞으로 또 쓰나미처럼 문재인을 칠 것이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세의 인상이다. 확정이 됐죠. 연말쯤 되면 이거 폭탄으로 문재인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지금 급히 그냥 LH 사태를 보면서 부동산세 또는 부동산 부패에 대해서 반성한다, 참여한다 그러지만은 문재인은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거를 부사서 5% 것을 뺏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적의 공간을 국민한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칠 게 있어요. 문재인이. 오늘 현재까지 뭐 3차 대유행이 온다 하는 코로나 말이죠. 지금 백신이 부재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계획이 없죠. 지금 오늘 현재까지 뭐 100만 명 전후로 맞췄나 봐요. 1차 접종만. 근데 지금 현재 재고 비축분이 한 180만 도수가 있다 그래요? 그 이틀이면 다 맞춰요. 근데 그걸 안 맞추고 띄엄띄엄 하루에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맞추면서 우리는 백신이 있다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백신이 없게 되면은 백신 어디 있냐?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가서 맞추냐? 전 국민, 다른 나라들은 말이지, 뭐 70%까지 백신을 맞추고 50%까지 백신을 맞췄는데 우리는 왜 1%냐? 그래서 백신을 맞추는 쇼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향후 백신 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 외로, 대한민국 밖으로 반출을 금지시키겠다는 허황된 발상 자체나 하고 있고, 소련가 갖고 온다, 중국가 갖고 온다, 그런 허황된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 문제가, 문재인은 3월 달에 끝을 본다 그랬고, 백신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안정된 국가로 간다, 코로나를 다 방어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니 11월까지, 올 11월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는 백신을 갖다가 다 맞춰서 70% 이상을 맞춰서 국민적인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 했더니 웬걸? 내년까지도 지금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또 겨울쯤 가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그냥 극성을 부릴 텐데, 올 가을이나 겨울쯤 가면은 우리는 백신이 어디 있어?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다 맞추고, 문재인 네가 그렇게 잘해가는 OECD 등에서 말이야, K방역과 K주사기를 갖다가 팔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K방역도 없이 K주사기도 없이 말이야, 백신을 다 맞추고 말이야, 이제 자유자재로 그 경제도 활동하고 경제활동도 하며 외국 여행도 가고 정상적인 국가로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OECD 국가 선진국, 중진국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맨날 자영업자 또는 중소상공인 말이야 쪼였다 풀었다 3주 연장, 2주 연장, 9시까지 영업 아니면은 뭐 전면 영업 금지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번에 대타격을 받았죠. 문재인이가 작년에 4.15 총선 때 전 국민한테 100만 원 해준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 총선을 압승했지만은 요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남아 있었는데 박영선이나 김영춘이가 10만 원씩 주겠다. 그죠? 근데 왜 먹히들지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또 나와도 국민들은 그 돈만 받을 뿐이지 문재인을 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향후 가동할 수 있는 정책과 그죠? 혁신은 없어요. 11개월 남았는데 지가 4년 한 거를 지 스스로 다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검찰개혁 중단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중단하는 순간 검찰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또 주는 순간 지목을 당장에 칠 텐데 지금 이진복이 그 국정상황실장 울산 부정선거로 기소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시가 인상 그죠? 종부세 재산세 옛날로 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돌리는 순간 지가 4년 동안 말이지 부동산 값은 안정이 돼 있고 부동산 값을 자기는 확실히 잡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을 갖다가 공공재개발로 안정시킬 것이라는 게 거짓말 사기로 또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얼치기 평론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가 이때까지 과오와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뒤집고 다시 정상적인 정책을 한다면은 문재인이가 지지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고 그죠? 국민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현재부터는 문재인이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미래 권력을 쳐다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끝나는 순간이고 썩은 쫌팽이가 썩은 곰팡이가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즐기면 되는데 그걸 누가 즐기느냐. 즐기게 놔둘 것이냐의 문제죠. 국힘 지금 하는 거 보세요. 4.7 보수는 김종인 씨가 떠난 지가 지금 이틀뿐이 안 됐는데 저따구로 지금 내부 갈등 들어가고 당권 경쟁에 몰두하는 거 보세요. 안철수 들어와라. 홍준표 들어와라. 윤석열 들어와라. 세 명은 상당한 이질감을 갖고 있죠. 그따구로 하는 거 보세요. 국힘이 변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우리는 문재인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더라도 우리는 대권을 가져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이 끝난 건 맞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4.15 총선 전에 끝났어야 됐어요. 4.15 총선 전에. 근데 4.15 총선 때 코로나 위기극부터 우리가 당했지만은 당시에 황교안이하고 TK 꼴통들이 말이죠. 막판 공천을 파동을 일으키면서 지는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개판을 만든 거 차명진에 가던 그 꼴통들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4.15 총선을 갖다가 망친 거 그것 때문에 4.15 총선 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문재인이가 의지할 곳은 어딘가. 얘네들이 문재인이가 합리적인 지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한테 의지하겠어요?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야권인데요? 중도 세력인데요? 문재인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한테 양념을 바르고 맛있게 먹어주는 양념부대 문재인, 홍익친, 이병, 바퀴벌레들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문씨, 홍위병에 더 의지할 수뿐이 없어요. 문재인은. 제가 1년 반 전에 유튜브를 한 몇 달 후에 계속 그런 걸 찍은 것이 있어요. 문씨족, 문씨 홍위병 때문에 문씨는 망할 것이다. 그 이후로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문씨종의 양념질은 계속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망합니다. 이게 더 망합니다. 문재인은 끝났어요. 문재인은 끝났습니다. 문씨족들에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 강성 문파 그러는데 그것들은 애초에 바뀌어버렸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문씨죠. 그죠? 문파 강성 문파 바퀴벌레 같은 세력이 야권에도 있다. 안빠들이 있고 홍빠들이 있고 박파 그분들은 순진하다니까. 친박은 다 몰락했어요. 근데 유튜브 통해서 또 먹고 살아요. 유튜브 놈들이 박파 분들을 이용해서 그게 한심한 거예요. 부정선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도 또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해 그놈들은. 4.7 보수도 부정선거 있었다. 한심한 놈들이야.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